어두운 조명 아래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40대 중반의 남자. 값비싼 정장 차림이었지만 지금은 초라해 보였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의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우아한 블랙 드레스를 입은 30대 후반의 여성. 한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다. 여자는 무표정하게 남자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와인잔을 기울였다. 용서? 차가운 목소리였다. 레드 와인이 쏟아져 내렸다. 남자의 얼굴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턱을 타고 하얀 셔츠 깃을 타고 남자는 눈을 감았다. 굴욕이었다. 용서? 당신이 날 함정에 빠뜨리려 한 걸 알면서? 여자의 말에 남자의 눈이 번쩍 떠졌다. 어떻게?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여자는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다. 테이블 위로 던졌다. 봉투에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호텔 앞에서 찍힌 사진들, 흥신소 계약서, 가짜 증거 문서들, 남자의 모든 거짓말이었다. 당신이 고용한 배우, 흥신소, 가짜 증거, 다 알아. 남자는 사진들을 바라봤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어떻게 알았어? 여자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차갑고 아름다운 미소였다. 게임 시작이야, 여보. 그녀는 뒤돌아서서 레스토랑을 걸어 나갔다. 하이힐 소리만 차갑게 울렸다. 남자는 와인에 젖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흩어진 사진들 사이에서 이제 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교도소 면회실. 투명한 아크릴 너머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강민호 46세, 서연우 43세. 5년 만에 재회였다. 민호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다. 한때 잘 나가던 기업 부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연우도 마찬가지였다. 재벌가 딸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지친 중년 여성만 남아 있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잘 지냈어? 연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교도소에서 잘 지낼 수 있나? 그래, 바보 같은 질문이었네.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연우가 물었다. 후회해? 민호는 한참을 생각했다. 창밖을 바라봤다. 철창 너머로 하늘이 보였다. 글쎄, 너는? 나도 글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미움도 사랑도 아닌 묘한 감정이 흘렀다. 이해라고 해야 할까? 연민이라고 해야 할까? 그래도 민호가 말했다. 당신이 제일 나를 이해했어. 연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나도.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안내 방송이 울렸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섰다. 돌아서서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의 끝이었다. 하지만 시작은 달랐다.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6년 전,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 34평.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금요일 밤 10시. 연우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요즘 매일 이랬다. 오후 11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열쇠 소리가 들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다녀왔습니다. 연우는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다. 명품 구두를 벗으면서도 허리가 굽어 있었다. 거실로 들어선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저녁은? 민호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회의하면서 먹었어요.
또 야근이야? 이번 주 M&A 건 때문에 정신없어요. 연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샤워하러 들어갔다. 민호는 TV를 끄고 침실로 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15년 결혼 생활 내내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함께 있어도 각자였다. 민호는 중견 기업 부장이었다. 연봉 1억. 나쁘지 않은 수입이었다. 동기들 중에서는 잘 나가는 편이었다. 하지만 연우는 달랐다. 태상그룹 전략기획실 상무. 연봉 3억. 게다가 아버지가 태상그룹 회장이었다. 재계 서열 10위권 안에 드는 기업. 민호가 연우와 결혼한 건 15년 전이었다. 당시 민호는 신입사원, 연우는 회장 딸이었다. 소개팅으로 만났다. 연우의 대학 선배가 주선한 자리였다. 사랑? 있었다. 처음에는 연우는 똑똑했고 당당했다. 재벌가 딸이면서도 교만하지 않았다. 민호는 그런 연우에게 반했다. 하지만 15년이 지나며 그 사랑은 서서히 식었다. 아니, 무언가 다른 것으로 변했다. 열등감. 그것이 민호를 갉아먹고 있었다. 아내보다 연봉이 적다는 것. 아내의 아버지가 재벌이라는 것. 친구들이 처가 복 터졌다고 놀릴 때마다 웃어넘겼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연우는 7시에 일어나 준비했다. 민호는 9시에 일어났다. 토요일이었지만 연우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말인데 또 나가요? 민호가 침대에 누운 채 물었다. 급한 보고서 있어요. 그래.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연우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혼자 남았다. 텅 빈 아파트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였다. 저 안 어딘가에서 아내가 일하고 있겠지. 휴대폰이 울렸다. 대학 동창 영수였다. 민호야, 오늘 골프 칠래? 좋지. 민호는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골프장까지 차로 1시간. 운전하는 내내 라디오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다. 골프장에서 영수와 친구들을 만났다.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만에 웃었다. 너희 부부 요즘 어때? 영수가 맥주를 홀짝이며 물었다. 뭐, 그냥 그렇지. 민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연우 씨 승진했다며? 상무? 응. 와, 대단하네. 너보다 연봉 더 많겠는데?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3배 많지. 친구들이 웃었다. 누군가 처가 복 터졌네라고 말했다. 다른 친구가 부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호는 웃을 수 없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다. 골프를 치다가 민호는 캐디를 만났다.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밝게 웃는 얼굴이 인상적이었다. 이름표에는 김지은이라고 적혀 있었다. 손님, 이쪽으로 치시면 됩니다. 지은은 밝게 웃으며 방향을 가리켰다. 고마워요. 민호는 공을 쳤다. 생각보다 잘 나갔다. 지은이 박수를 쳤다. 와, 멋진데요? 민호는 기분이 좋아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집에서는 연우가 자신을 칭찬하는 걸 본 지 오래됐으니까. 라운딩이 끝나고 클럽하우스에서 맥주를 마셨다. 친구들과 헤어지고 나올 때쯤 지은이 다가왔다. 오늘 라운딩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지은 씨 덕분에. 지은은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오시면 제가 케어해 드릴게요. 그녀는 명함을 건넸다. 민호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7시였다. 연우는 아직 안 왔다. 거실은 조용했다. 민호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냉장고에 있던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3분 후 띵 소리가 울렸다. 혼자 밥을 먹는 게 이제는 익숙했다. 오후 10시 연우가 돌아왔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저녁은? 먹었어요. 혼자? 응. 연우는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들어갔다. 곧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거실에 남아지은의 명함을 꺼내봤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약 가능할까요? 1분 후 답장이 왔다. 생각보다 빨랐다. 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챕터 2- 유혹의 시작. 2주 후, 민호는 다시 골프장을 찾았다. 이번엔 혼자였다. 친구들에게는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지은이 그를 맞았다. 하얀 골프복을 입은 모습이 상쾌해 보였다. 혼자 오셨어요? 응. 오늘은 혼자 치고 싶어서. 그럼 제가 같이 돌아드릴까요? 좋지. 두 사람은 라운딩을 돌았다. 지은은 친절했고 밝았다. 민호는 그녀와 대화하는 것이 편했다. 부담이 없었다. 손님은 무슨 일 하세요? 지은이 물었다. 회사 다녀. 부장이야. 와, 멋있으시네요. 민호는 웃었다. 뭐가 멋있어? 아니에요. 부장님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평생 부장 못 됐거든요. 민호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집에서는 누구도 그를 대단하다고 하지 않았다. 아내는 상무였고 장인은 회장이었다. 부장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운딩이 끝나고 지은이 물었다. 저녁 드셨어요? 아직. 저도 안 먹었는데. 같이 드실래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시계를 봤다. 오후 6시. 연우는 어차피 늦을 것이다. 항상 그랬으니까. 좋아.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저녁을 먹었다.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주문했다. 와인도 한 병. 결혼하셨어요? 지은이 물었다. 민호는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숨길 이유가 없었다. 응. 15년 됐어. 와, 오래되셨네요. 행복하세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와인잔만 빙글빙글 돌렸다. 지은은 그 침묵을 이해한 듯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힘드시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표정이 외로워 보여서요. 민호는 놀랐다. 누군가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봐 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연우는 민호가 외로운지 아닌지 관심조차 없었다. 지은 씨는 날 잘 아네.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어요. 두 사람은 웃었다. 편안한 웃음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늦게 집에 들어왔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연우는 소파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옆에는 커피잔이 놓여 있었다. 늦었네요. 연우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골프 치고 저녁 먹었어. 누구랑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친구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연우는 더 묻지 않았다. 관심이 없었다. 다음 주 민호와 지은은 다시 만났다. 이번엔 골프장이 아니라 강남의 한 카페에서였다. 지은이 먼저 연락을 했다. 오늘 쉬는 날인데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민호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토요일이었고 연우는 역시 출근했다. 카페에서 만난 지은은 평소와 달리 화장을 연하게 했다. 더 어려 보였다. 오늘은 골프 안 치세요? 지은이 카페라떼를 마시며 물었다. 오늘은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지은은 민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부장님, 고민 있으세요? 왜? 그냥.
뭔가 힘들어 보이세요. 지난번에도 느꼈어요. 민호는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말하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다. 사실 결혼 생활이 힘들어. 어떡해요? 아내가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아니, 무시한다기보다는 민호는 말을 멈췄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지은이 대신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게 맞아. 외로우시겠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민호의 손을 덮었다. 따뜻한 손이었다. 민호는 그 손을 보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지은 씨, 괜찮아요. 위로받을 자격 있어요. 두 사람의 손이 겹쳐졌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됐다. 한편 연우는 회사에서 임원 회의를 하고 있었다. 서상무, M&A 진행 상황은? 회장이 물었다. 연우의 아버지였지만 회의실에서는 그저 상사였다. 순조롭습니다. 다음 주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연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넓은 사무실이었지만 왠지 답답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봤다. 민호와의 결혼 사진이었다. 15년 전 사진.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연우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또 다른 사진이 있었다.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 40대 초반의 남자. 태상그룹 부사장 최연우였다. 연우는 사진을 만지작거리다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다. 오늘 밤 볼 수 있어요? 곧 답장이 왔다. 그래. 8시에 호텔로. 연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다. 완벽한 결혼, 완벽한 커리어, 완벽한 삶. 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민호와 마찬가지로 2개월 후 민호와 지은의 관계는 깊어졌다. 일주일에 2~3번씩 만났다. 호텔에서 만나기도 했고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다. 민호는 행복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 누군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느낌.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연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친구 영수를 만났다.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다. 요즘 표정 좋던데? 무슨 일 있어? 영수가 소주잔을 부딪히며 물었다. 민호는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털어놓고 싶었다. 사실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영수는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크게 떴다. 진짜? 연우 씨 모르게? 응. 야, 너 미쳤어? 연우 씨 아버지가 누군데? 민호는 알고 있었다. 태상그룹 회장. 재계 서열 10위권. 자칫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었다. 알아. 근데 못 참겠어. 연우랑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영수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그럼 이혼해. 이혼. 민호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생각해 본 적은 있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은 건 처음이었다. 근데 재산 분할이 문제지. 연우명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얼마나? 민호는 손가락으로 계산했다. 태상그룹 주식 30%, 아파트 3채, 현금. 대략 400억 정도? 영수는 휘파람을 불었다. 와, 이혼하면 반은 받을 수 있잖아. 200억. 민호의 눈이 빛났다. 200억.
그 돈이면 지은과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 빚도 없고 눈치도 볼 필요 없이 그 돈이면 지은이랑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그래. 근데 연우가 순순히 줄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안 줄 거야. 연우는 똑똑하니까. 그럼 어떡하려고? 방법이 있을 거야. 변호사한테 상담받아 봐야겠어. 다음 날 민호는 강남의 한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다. 이혼 전문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변호사는 40대 남자였다. 이름은 박철수.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이혼 상담이시군요. 박철수는 노트북을 켰다. 네. 사유는요? 성격 차이요.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성격 차이로는 재산을 많이 못 받습니다. 기껏해야 법정 비율대로 나누는 정도죠.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만 나눕니다. 배우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제외되고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부인분이 받은 태상그룹 주식은 증여재산이죠? 아파트도 시댁에서 받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나눌 수 있는 재산은 한 10억 정도? 민호는 숨이 막혔다. 10억? 기대했던 200억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더 받을 수 있죠? 박철수는 목소리를 낮췄다. 배우자의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외도, 가정폭력, 재산 은닉 이런 것들이요. 민호는 생각했다. 연우가 외도를 할 리 없었다. 너무 바빴다.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만약 증거가 없으면요? 박철수는 미소를 지었다. 묘한 미소였다. 만들면 됩니다. 만든다고요? 네. 제가 아는 흥신소가 있습니다. 전문가죠. 이런 일에 박철수는 명함을 건넸다. 박태수 마이너스 태수 흥신소. 민호는 명함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아내를 함정에 빠뜨린다는 것.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200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박철수가 말했다. 민호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3일 후 민호는 결심했다. 그리고 박태수를 만났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 박태수는 50대 초반의 남자였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눈빛을 알 수 없었다. 부인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으시다고요? 박태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네.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잘생긴 남자를 보내서 접근시키는 겁니다. 그게 될까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제가 경험상 봤을 때 10번 중 9번은 실패해요. 민호는 실망했다. 하지만 박태수는 노트북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각도를 잘 잡으면 마치 외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법정에서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는 충분합니다. 민호는 사진들을 봤다. 카페에서 손을 잡은 것처럼 보이는 사진, 호텔 앞에서 함께 있는 사진, 차 안에서 가까이 앉은 사진.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사진만 보면 외도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 부인이 창피해서라도 합의할 겁니다. 민호는 고민했다. 양심이 찔렸다. 하지만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 좋습니다. 해주세요. 비용은 5천만 원입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5천만 원. 큰 돈이었다. 하지만 200억을 생각하면 투자할 만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민호는 몰랐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연우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다. 상대는 박태수, 그 흥신소 사장이었다. 서상무님, 남편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태수는 조용히 말했다. 연우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예상대로네요. 함정 계획을 의뢰했습니다. 5천만 원에. 연우는 미소를 지었다. 차가운 미소였다. 잘 됐네요.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남자 배우는 준비했습니다. 이름은 정우진. 30대 초반, 외모 준수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박태수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다. 연우는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네요. 이 정도면 되겠어요. 박태수는 봉투를 꺼냈다. 약속하신 성금입니다. 연우는 봉투를 열었다. 현금 1억이 들어 있었다. 남편이 준 5천만 원, 그리고 제가 드리는 1억. 총 1억 5천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1억은 일이 끝나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다. 연우는 카페를 나와 자신의 차에 올랐다. 벤츠 S클래스. 회사에서 제공한 차였다. 시동을 걸고 전화를 걸었다. 지은 씨? 저예요, 서연우. 준비됐어요? 전화 너머로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네, 대표님. 언제든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민호가 골프장에 자주 가죠? 네, 일주일에 2~3번 옵니다. 완벽해요.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연우는 중얼거렸다. 게임 시작이야, 여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2주 후, 민호는 박태수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카페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준비 끝났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박태수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시작이었다. 2주 동안 계속 고민했다.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 하지만 이미 5천만 원을 지불했다. 돌이킬 수 없었다. 금요일, 연우는 회사에서 평소처럼 일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한 남자가 말을 걸었다. 죄송합니다. 혹시 태상그룹 전략기획실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30대 초반의 잘생긴 남자였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이름은 정우진. 연우는 남자를 쳐다봤다. 예상대로였다. 전 15층에서 일하는데요. 무슨 일로 찾으세요? 미팅이 있어서요. 아, 그럼 저도 그쪽인데 같이 가시죠.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로비에 도착했다. 우진이 명함을 건넸다. 저는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연우는 명함을 받아봤다. 그럴듯한 회사 이름이었다. 물론 가짜겠지만 서연우입니다. 아, 상무님이시군요. 영광입니다. 별 말씀을요. 두 사람은 헤어졌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누군가 그들의 사진을 찍고 있었다. 박태수였다. 망원렌즈 카메라로 연속으로 셔터를 눌렀다. 찰칵 찰칵 찰칵. 다음 주 우진과 연우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또 마주쳤다. 물론 우연은 아니었다. 우진이 연우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상무님. 우진은 놀란 척 연기했다. 아, 정 대리님. 커피 드시러 오셨어요? 네. 저도요. 같이 마실까요? 연우는 시계를 봤다. 오후 3시. 다음 회의까지 1시간 여유가 있었다. 좋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다. 우진은 사업 이야기를 꺼냈다. AI 플랫폼 투자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럴듯하게 준비한 자료였다. 연우는 관심 있게 들었다. 연기였지만
카페 밖에서 박태수는 계속 사진을 찍었다. 각도를 조절해서 마치 두 사람이 손을 잡은 것처럼 보이게,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우진과 연우는 3번 더 만났다. 모두 박태수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카페에서 만난 우진은 조심스럽게 연우의 손을 잡았다. 대본대로였다. 상무님, 사실은. 연우는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우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말씀하세요. 우진은 당황했다. 보통은 이 시점에서 손을 뺀다. 화를 내거나 자리를 뜬다. 그런데 연우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상무님이 좋습니다. 연우는 미소를 지었다. 차갑지만 아름다운 미소. 저도요. 우진은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사실 저도 눈치챘어요. 정 대리님이 접근한 이유. 우진의 얼굴이 굳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뭐라고요? 제 남편이 시킨 거죠? 저한테 함정 파려고. 우진은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알았지? 완벽하게 연기했는데. 연우는 계속 말했다. 박태수가 사진 찍고 있는 것도 알아요. 저기 카페 밖에. 연우는 창밖을 가리켰다. 우진은 고개를 돌려봤다. 정말로 박태수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황급히 숨는 모습이 보였다. 어떻게? 제가 박태수한테 돈을 더 줬어요. 남편이 준 돈보다 2배. 그리고 모든 계획을 다 들었죠. 연우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정 대리님한테도 줄게요. 1억. 우진은 봉투를 봤다. 두껍게 부푼 봉투. 현금 1억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건 계속 연기하세요. 저를 유혹하는 척. 사진도 찍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거절하는 걸로 끝내면 돼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연우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제 남편을 완벽하게 파괴하려고요. 우진은 한참을 연우를 바라봤다. 이 여자 보통이 아니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서웠다. 하지만 1억이었다. 배우 지망생인 그에게는 큰 돈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은 악수했다. 굳은 악수였다. 그날 밤 민호는 박태수에게서 사진들을 받았다. 이메일로 전송됐다. 민호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열어봤다. 연우와 우진이 카페에서 마주 앉은 사진. 손이 가까이 있는 사진. 웃으며 대화하는 사진.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민호는 휴대폰으로 박태수에게 전화했다. 잘하셨어요. 나머지 돈 입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민호는 사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다 됐어. 200억이 눈앞이야. 하지만 민호는 몰랐다. 모든 것이 연우의 각본이라는 것을. 자신이 연우의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민호는 지은을 만났다. 호텔 커피숍에서였다. 지은아, 드디어 끝났어. 민호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요? 지은은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연우에도 증거 확보했어. 이제 이혼할 수 있어.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지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요. 왜 그래? 기쁘지 않아? 아니에요. 기뻐요. 하지만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눈치채지 못했다. 너무 들떠 있었으니까. 200억 받으면 우리 제주도 가서 카페 하나 차리자. 받아보면서 살고. 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은은 연우를 만났다. 강남의 한 조용한 바에서였다. 대표님.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수고했어요, 지은 씨.
연우는 봉투를 건넸다. 남은 5천만 원이었다. 처음 계약 때 반만 줬었다. 이걸로 계약 끝나는 거죠? 네. 수고 많으셨어요. 지은은 봉투를 받았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 오히려 울 것 같았다. 왜 그래요? 돈 다 받았잖아요. 1억이에요. 연우가 물었다. 대표님, 제가 민호 씨한테 진심이 생긴 것 같아요. 연우는 웃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다. 진심? 배우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이에요. 민호 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외롭고 됐어요. 연우는 지은의 말을 끊었다. 어차피 끝난 일이에요. 다시는 민호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알았죠?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대답 안 하면 계약 위반이에요. 돈 돌려받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연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수고하세요. 연우는 발을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혼자 남은 지은은 봉투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테이블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2주 후 민호는 결정했다. 이제 연우에게 이혼을 통보할 때였다. 증거도 확보했고 변호사도 준비됐다. 금요일 저녁 민호는 일찍 귀가했다. 오후 7시, 평소보다 3시간 일찍이었다. 연우는 거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노트북 앞에 앉아 뭔가 집중하고 있었다. 일찍 왔네요. 연우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응, 할 얘기가 있어서. 연우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천천히 민호를 쳐다봤다. 무슨 얘기? 민호는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혼하자. 연우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이유는요? 우리 사이 더 이상 의미 없잖아.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오래 생각한 거야. 민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갈색 봉투에 들어 있었다. 이혼 합의서야.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자. 연우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히 읽었다. 200억을 달라고요? 당연하지. 부부 공동 재산인데. 연우는 서류를 탁자에 던졌다. 소리가 크게 났다. 안 돼요. 뭐?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민호는 화가 났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적으로 내 권리야. 그래요? 그럼 법정에서 봐요. 연우는 일어섰다. 침실로 가려고 했다. 민호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사진들이 든 봉투. 당신 외도 증거 다 있어. 사진들을 탁자 위로 쏟아냈다. 수십 장의 사진이 흩어졌다. 연우는 사진들을 내려다봤다. 우진과 함께 있는 사진들. 카페에서, 회사 앞에서, 레스토랑에서. 이게. 연우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어때? 이제 믿어? 당신이 외도했어. 이거 조작이잖아요. 연우는 차갑게 말했다. 조작? 민호는 당황했다. 각도를 잘 봐요. 손을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잡았어요. 이건 그냥 같은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연우는 다른 사진을 가리켰다. 이것도 우연히 같은 건물에서 나온 걸 찍은 거예요. 아니야. 분명히. 그리고 이 남자 정우진이라고 하던가요? 연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이 사람 당신이 고용한 거 알아요. 뭐? 연우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휴대폰 스피커에서 우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민호 씨가 저를 고용했습니다. 서연우 상무를 유혹해서 외도 증거를 만들라고. 박태수 흥신소를 통해서요. 민호는 얼어붙었다. 온몸이 굳었다. 어떻게?
제가 우진 씨한테 돈을 더 줬어요. 당신보다 2배. 그래서 다 불었죠. 연우는 미소를 지었다. 승리의 미소였다. 그리고 박태수도 제 사람이에요. 애초에 당신이 박태수를 찾아가기 1달 전부터 제가 먼저 섭외했어요. 민호는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당신이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 변호사 찾아간 것도, 흥신소 고용한 것도, 민호는 믿을 수 없었다. 머리가 하얘졌다. 어떻게? 당신 휴대폰 해킹했어요. 통화 내용 다 들었고, 문자도 다 봤어요. 연우는 서류를 꺼냈다. 또 다른 이혼 합의서였다. 이제 이혼 합의서 제 버전 보여드릴게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읽는 순간 숨이 막혔다. 재산 분할 민호 영원. 위자료 민호가 연우에게 100억 지급. 말도 안 돼. 민호가 소리쳤다. 왜요? 당신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잖아요. 증거도 다 있고, 녹음 파일도 있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못 봤죠. 아니, 오히려 빚만 100억. 민호는 서류를 구겼다. 찢어버리고 싶었다. 절대 안 해. 그럼 법정에서 봐요. 제가 이길 거예요. 확실하게. 연우는 침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잠금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혼자 남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진들이 흩어진 바닥에 모든 게 무너졌다.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는데 5천만 원을 쓴 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모두 연우의 손바닥 아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지은이었다. 오빠, 지은아.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오빠 미안해요. 왜 갑자기? 사실은 제가 연우 씨가 고용한 배우예요. 민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처음부터 오빠를 속인 거예요. 연우 씨가 1억 줬어요. 골프장에서 만난 것도 사랑한다고 한 것도 다 연기였어요. 지은아. 하지만 저 진심이었어요. 오빠한테. 나중에는 정말로. 민호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꺼버렸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연우도 지은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민호는 바닥에 쓰러졌다. 눈물이 흘러나왔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잠을 자지 못했다. 밤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온 정신이 혼란스러웠다. 모든 것이 연우의 계획이었다. 지은도, 박태수도, 우진도 모두 연우가 고용한 사람들이었다. 민호는 분노했다. 주먹으로 소파를 쳤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당할 순 없어. 절대. 민호는 회사에 가지 않고 PC방으로 향했다. 새벽 6시였지만 24시간 PC방은 문을 열고 있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민호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민호는 IT 전공이었다. 대학 시절 해킹 동아리에서 활동했었다. 지금은 쓰지 않지만 실력은 남아 있었다. 연우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3시간 후 민호는 연우의 이메일에 접속했다. 비밀번호를 우회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연우도 비밀이 있었다. 이메일에는 한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다. 수십 통. 이름은 최연우. 태상그룹 부사장이었다. 민호는 이메일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어제 호텔에서 좋았어요. 나도. 다음 주에 또 봐요. 같은 곳으로. 민호는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민호는 손이 떨렸다. 연우도 외도를 하고 있었다. 계속 읽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회사 비리에 관한 이메일들.
M&A 건 상대 회사에서 뒷돈 5억 받았습니다. 좋아요. 절반은 제 계좌로 넣어주세요. 이번 계약 성사되면 우리 몫은 총 10억이에요. 횡령이었다. 배임이었다. 민호는 모든 이메일을 캡처했다. 증거를 하나하나 저장했다. USB에 백업도 했다. 이제 역전이다. 민호는 PC방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연우는 거실에 없었다. 토요일인데도 출근한 것 같았다. 민호는 연우의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 문은 잠겨 있었지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연우의 생일이었다. 서재에 들어가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책장을 열고 서랍을 열고 파일을 확인했다. 1시간 후 서랍 깊숙한 곳에서 USB를 발견했다. 작은 USB였다. 먼지가 쌓여 있는 걸 보니 오래된 것 같았다.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안에는 회사 비리 관련 파일들이 가득했다. 횡령 증거, 뒷거래 계약서, 비자금 조성 내역. 민호는 모든 것을 복사했다. 외장하드에 백업하고 클라우드에도 올렸다. 이제 끝이야, 연우. 그날 저녁 연우가 집에 돌아왔다. 오후 10시였다. 민호는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왜 안 나갔어요? 연우가 구두를 벗으며 물었다. 할 얘기가 있어서. 민호는 노트북을 돌렸다. 이거 봐. 화면에는 연우와 최연우의 이메일이 떠 있었다. 호텔 이야기, 뒷돈 이야기, 비자금 이야기. 연우의 얼굴이 굳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떻게? 당신 이메일 해킹했어. 당신이 내 전화 해킹한 것처럼. 민호는 다른 파일들도 보여줬다. 그리고 이것도 당신 서재에 숨겨둔 USB. 회사 횡령 증거 다 들어있더라. 연우는 말문이 막혔다. 손이 떨렸다. 당신도 깨끗하지 않네. 외도의 횡령.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승리의 미소였다. 이거면 당신도 끝이야. 회사에서 쫓겨나고 감옥 갈 수도 있어. 연우는 노트북을 닫았다. 심호흡을 했다. 협박하려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거래야. 거래. 서로 비밀을 묻어주는 거야. 당신은 내가 함정 파려한 거 비밀로 해줘. 나는 당신 횡령과 외도 비밀로 해줄게. 연우는 한참을 생각했다.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이혼하자. 재산은 반반. 200억씩. 만약 거절하면 이 증거들 검찰에 넘겨. 당신 인생 끝나. 연우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도 끝나요. 해킹은 불법이니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에요. 상관없어.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차피 난 잃을 게 없어. 이미 다 잃었으니까. 근데 당신은 달라. 태상그룹 상무, 회장 딸. 잃을 게 많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다.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연우가 입을 열었다. 알겠어요. 거래하죠. 현명한 선택이야. 민호는 이혼 합의서를 다시 꺼냈다. 처음에 준비한 그 서류. 재산 반반. 200억씩. 서명해. 연우는 서류를 읽었다. 손이 떨렸지만 펜을 들었다. 사인을 했다. 끝났네요. 그래. 끝이야.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2주 후 이혼이 성립됐다. 법원에서 조정 이혼으로 처리됐다. 민호는 200억을 받았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공허했다. 지은은 연락이 끊겼고 친구들도 거리를 뒀다. 민호는 혼자 남았다. 한편 연우도 혼자였다. 최연우와도 헤어졌다. 회사 비리 문제가 불거질까봐 관계를 정리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술에 취해 컴퓨터 앞에 앉았다. 손이 키보드 위로 갔다. 약속은 지키지 않겠어. 민호는 연우의 횡령 증거를 검찰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이메일로 모든 파일을 첨부해서 당신이 날 이용한 대가야. 2주 후 연우는 검찰 조사를 받았다. 회사 비리 혐의, 횡령 혐의, 언론이 들끓었다. 태상그룹 서연우 상무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연우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민호가 제보한 것을 알았다. 약속을 어긴 것이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연우는 민호의 해킹 증거를 경찰에 제보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법 해킹? 다음 날 민호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연우의 외도 증거를 언론에 제보했다. 최연우와의 관계. 연우는 민호와 지은의 관계를 언론에 제보했다. 불륜관계. 언론은 난리가 났다. 연일 보도됐다. 태상그룹 서연우 전 상무 횡령의 불륜까지. 전 남편 강민호 해킹과 불륜 혐의. 두 사람의 이름이 뉴스에 도배됐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민호는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이유였다. 연우는 태상그룹에서 쫓겨났다. 회장인 아버지가 직접 해고했다. 가문의 망신이다라는 말과 함께 두 사람 모두 사회에서 매장됐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됐다. 3개월 후 법정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피고인석과 방청석. 판사가 판결을 읽었다. 피고인 서연우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연우는 눈을 감았다. 피고인 강민호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민호도 눈을 감았다. 두 사람 모두 실형이었다. 집행유예 없이 법정을 나와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다. 민호는 연우를 바라봤다. 연우도 민호를 바라봤다. 미움도 후회도 아닌 묘한 감정이 흘렀다. 말은 없었다. 그냥 바라만 봤다. 경찰이 각자를 데려갔다. 수갑이 채워졌다. 법정을 나와 두 사람은 각자 호송차에 올랐다. 서로 다른 교도소로 향했다. 민호는 안양교도소로, 연우는 청주여자교도소로.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두 사람 모두 같은 하늘을 봤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다. 5년이 흘렀다. 민호는 출소했다. 모범수로 6개월 일찍 나왔다. 교도소 정문을 나와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 자유였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5년 만에 맞는 바깥 공기.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가족도 없었다. 부모님은 그가 수감된 후 연락을 끊었다. 친구들도 모두 떠났다. 직장은 당연히 없었다. 민호는 짐을 들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교도소에서 받은 출소지원금 100만 원이 전부였다. 서울로 올라와 고시원을 구했다. 한 달에 30만 원짜리 방이었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 침대와 책상만 겨우 들어가는 공간. 민호는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살지? 그리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시급 1만 원. 하루 8시간 일하면 한 달에 24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대였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민호는 TV 뉴스를 봤다. 태상그룹 전 상무 서연우 씨 내일 출소 예정. 민호는 걸레질하던 손을 멈췄다. TV를 쳐다봤다. 연우의 사진이 나왔다. 5년 전 사진이었다. 지금은 어떻게 생겼을까? 연우도 나오는구나. 민호는 묘한 감정이 들었다. 그리웠다고 해야 할까?
보고 싶다고 해야 할까? 2주 후 민호는 결심했다. 청주 여자교도소를 찾아가기로. 토요일 아침 민호는 버스를 타고 청주로 향했다. 2시간 반이 걸렸다. 교도소에 도착해 면회 신청을 했다. 연우가 받아줄지 몰랐지만 30분 후 연락이 왔다. 면회 허가가 떨어졌다. 면회실로 들어갔다. 투명한 아크릴 너머로 연우가 앉아 있었다. 5년 만에 재회였다. 연우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짧게 잘랐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편의점 알바로 밤새 일하느라 얼굴이 수척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냥 쳐다만 봤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잘 지냈어? 연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교도소에서 잘 지낼 수 있나? 그래, 바보 같은 질문이었네. 침묵이 흘렀다. 어색하지 않았다. 출소하면 뭐 할 거야? 민호가 물었다. 모르겠어. 일단 일자리부터 찾아야겠지. 쉽지 않을 거야. 알아. 정과자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 연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너는 어떻게 지내? 편의점 알바해. 야간. 힘들겠다. 괜찮아. 익숙해졌어. 다시 침묵. 연우가 물었다. 후회해? 민호는 한참을 생각했다. 글쎄. 너는? 나도 글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래도 민호가 말했다. 당신이 제일 나를 이해했어. 연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나도. 면회 시간이 끝나갔다. 민호가 말했다. 나올 때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뭘로? 너도 힘든데. 그래도 우리 15년을 같이 살았잖아.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면회가 끝났다. 두 사람은 일어섰다. 민호는 손을 흔들었다. 연우도 손을 흔들었다. 일주일 후 연우가 출소했다. 민호는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추운 겨울 아침이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다. 오전 9시 정문이 열렸다. 연우가 나왔다. 낡은 옷을 입고 작은 짐가방 하나를 들고. 민호는 손을 흔들었다. 여기. 연우는 민호를 보고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다. 왔구나. 당연하지. 축하해. 민호는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건넸다. 편의점에서 산 작은 꽃다발이었다. 고마워. 연우는 꽃다발을 받았다. 눈물이 났다. 밥 먹었어? 아직? 그럼 먹으러 가자.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다. 작은 칼국수 집이었다. 칼국수를 시키고 앉았다. 앞으로 뭐 할 거야? 민호가 물었다. 모르겠어. 일단 일자리 찾아야지.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 나랑 같이 살래? 연우는 놀랐다. 뭐? 내 고시원은 혼자 살기도 빡빡한데. 근데 옆방이 비었어. 거기 얻을 수 있어. 미안하지만 돈이 없어. 괜찮아. 내가 얼마 빌려줄게. 나중에 갚으면 돼. 연우는 한참을 민호를 바라봤다. 왜 이래? 우린 이혼했잖아. 그래도 15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게 다 거짓은 아니었어. 연우는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그리고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같이 뭐 해볼까? 사업 같은 거. 무슨 사업? 모르겠어. 도시락 배달? 청소대행? 뭐든. 우리 둘이 할 수 있는 거. 연우는 생각했다. 도시락. 나쁘지 않네. 내가 요리는 좀 하니까. 나는 배달하고. 좋아. 해보자. 두 사람은 웃었다. 그날부터 민호와 연우는 작은 도시락 사업을 시작했다.
연우가 고시원 방에서 도시락을 만들고 민호가 오토바이로 배달했다. 처음에는 하루에 5개도 안 팔렸다. 하지만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늘었다. 3개월 후 하루 30개, 6개월 후 하루 100개, 1년 후 작은 가게를 얻었다. 10평짜리 작은 가게.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꿈의 공간이었다. 가게 이름은 다시 봄. 두 사람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가게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피곤하다. 민호가 말했다. 나도. 근데 재밌어. 나도. 두 사람은 웃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야, 우리 다시 결혼할까? 연우는 맥주를 뿜었다. 뭐? 농담이야. 민호는 웃었다. 진심 같은데? 반은 진심, 반은 농담. 연우는 한참을 민호를 바라보다 말했다. 생각해 볼게. 민호는 눈이 커졌다. 진짜? 응. 근데 조건 있어. 뭔데?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기. 서로. 민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 나도 약속해.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도장? 민호가 말했다. 도장? 연우가 따라했다. 두 사람은 웃었다. 진심으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따뜻한 봄밤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진짜 끝. 3년 후 민호와 연우는 재혼했다. 조용한 결혼식이었다. 하객은 10명도 안 됐다. 편의점 사장님, 고시원 주인, 단골 손님 몇 명. 하지만 행복했다. 도시락 가게 다시 봄은 3호점까지 냈다. 성공적이었다. 언론에서도 주목했다. 정가자 부부의 재기 성공담이라는 제목으로 두 사람은 조용히 살았다. 과거는 숨기지 않았지만 떠벌리지도 않았다. 어느 일요일 아침, 민호와 연우는 1호점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날씨가 좋았다. 여보, 민호가 말했다. 왜? 후회 안 해? 뭘? 나랑 다시 결혼한 거. 연우는 웃었다. 가끔. 너는? 나도 가끔. 두 사람은 웃었다. 근데 행복해? 민호가 물었다. 응. 너는? 나도. 민호는 연우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잘하자. 응. 이번엔. 두 사람은 햇살을 바라봤다. 따뜻한 햇살이었다. 5년 전 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다. 다시 결혼하게 될 거라고. 다시 행복해질 거라고. 하지만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완벽하게 파괴되고 나서야 진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들의 두 번째 봄이었다. 진짜 끝. 완벽한 파괴를 겪고 나서야 우리는 진짜 시작할 수 있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진짜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였다.